여러분, 혹시 방 한구석에 쌓인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들 때문에 숨이 턱 막히신 적 없나요? 3년 전 영수증부터 다 늘어난 티셔츠까지 버리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이건 추억인데 이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라며 다시 서랍 속에 밀어넣곤 하죠. 하지만 단순히 정리를 못하는 게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의 방이 비워지지 않는 이유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특정 시간에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옥죄던 죄책감의 정체를 깨닫고 비로소 가벼워진 방과 마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동일시 현상 때문입니다. 이 낡은 인형, 구석이 해진 가방, 우리 눈에는 이게 단순한 사물이 아니에요. 그 물건을 가졌던 당시의 나, 그 시절의 나의 감정이 물건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마치 나의 소중한 일부분을 떼어내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낡은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방을 들여다보면 유독 과거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대학 시절 보던 전공서적, 이미 퇴사한 직장의 서류들, 지금은 입지도 못할 정도로 작아진 옷들. 이런 물건들은 현재의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증명하는 훈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방이 마치 나의 과거 박물관이 되어버린 셈이죠. 왜 우리는 그토록 과거의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현재의 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빛났던 순간이나 혹은 가장 치열했던 순간의 물건을 붙잡으며 나도 이럴 때가 있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물건들이 차지한 공간만큼 새로운 미래가 들어올 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보유 효과, 엔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심리죠. 남들이 보기엔 그저 버려야 할 쓰레기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 물건에 담긴 사연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보물보다 소중해 보이는 겁니다. 이 효과가 강할수록 우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정리가 아닌 손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결핍의 공포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서적으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려 합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물건을 방패 삼아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죠. 방 안 가득 쌓인 물건들은 사실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불안의 성벽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 시절의 기억이나 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낡은 물건을 쥐고 있는 손을 놓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도구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초라한 과거에 갇힌 방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적은 미안함입니다. 선물 받은 물건, 비싸게 준 물건을 버릴 때 우리는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물건의 소명은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거나 내가 그것을 사용한 순간 이미 다한 것입니다. 그 물건이 지금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그건 이미 물건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마음 뒤에는 결정장애와 책임 회피의 심리도 숨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버릴지 말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두고 나중에 생각하자며 결정을 미루는 것이죠. 그렇게 미뤄진 결정들이 쌓여 산을 이루고 결국 우리는 그 산 아래에서 압도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물건의 개수나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낡은 옷을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옷을 버림으로써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초라한 모습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심리학에서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를 강조합니다. 물건을 분류할 때 기준은 나중에 쓸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혹은 지금 나를 설레게 하는가? 여야 합니다. 미래의 불안이나 과거의 미련에 기준을 두지 말고 오직 현재의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작별 인사를 하는 의식을 가져보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네 덕분에 그때 참 행복했어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물건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는 물건에 담긴 감정을 정리하고 나를 그 감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아주 효과적인 심리적 기법입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에도 여백이 생깁니다. 꽉 찬 방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 힘들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비우는 과정은 곧 내 뇌의 과부하를 줄이고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차오르는 것은 허전함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혹시 버리고 나서 후회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드시나요? 실제로 버리고 나서 정말 후회하는 물건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설령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안을 찾거나 새로 구하는 비용이 여러분이 그 물건을 보관하며 치러야 했던 심리적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이 과거의 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어쩌면 과거의 상처나 미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물건 하나를 비우는 것은 내 마음에 엉킨 실타래 하나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자신에게 주는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딱 서랍 한 칸, 혹은 지갑 속에 오래된 영수증 한 장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 나도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정의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낡은 물건들이 여러분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물건들보다 훨씬 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공간을 비우는 행위는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자존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떠나보낼 때 생기는 그 묘한 해방감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여러분의 꿈과 현재의 즐거움에 투자하세요. 비워진 방의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평온한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과거의 나에게서 졸업하고 현재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방은 비로소 진정한 휴식의 공간이 됩니다. 초라했던 과거의 옷을 벗어던지고 가벼워진 몸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방과 마음을 비우는데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비운 물건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